우리 삶에 스며든 1티어 프랜차이즈 카페 스타벅스는 고객 경험과 다양성을 위한 여러 종류의 매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거대한 로스팅 설비를 갖춘 리저브 로스터리는 전 세계에 6개밖에 없는데, 이들은 접근성이 높은 도시와 장소에 위치해서 각국의 여행자들에게 필수 코스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스타벅스에는 리저브 로스터리보다 만나기 힘든 귀한 매장이 있습니다. 매장의 개수 자체야 전 세계 기준으로 리저브 로스터리보다 좀 더 많음에도 만나보기 힘들다고 소개한 이유는, 이들은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여느 매장처럼 일상 속에서 조용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로스터리 매장과 마찬가지로 유일무이한 매장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그 주인공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매장 스타벅스 노노와 쿠니타치점으로 출발해보려 합니다. 스타벅스는 어지간한 대형 매장이 아니고서야 진동벨 없이 파트너가 생목으로 고객을 부르는 방법을 유지할 만큼 청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역시 중요하게 활용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을 주문하는 대면 의사소통은 어떤 이들에게는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매장이 바로 대다수가 청각장애인 파트너들로 구성되어 수화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장애인 친화형 매장 스타벅스 사이닝 스토어이며, 오늘 가볼 노노와 쿠니타치점이 현재 일본에 위치한 유일한 사이닝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도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이 지명은 조금 생소하죠? 쿠니타치시는 도쿄도 서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타치카와시의 바로 옆에 위치한 소도시로, 이름이 국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한자로 되어 있어서 무슨 나라가 공들여 세운 굉장한 도시인가 오해를 부르기 쉽지만, 사실은 양옆에 번화가인 고쿠분지와 타치카와에서 한 글자씩 따온 이름일 뿐 큰 관련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매장을 도쿄의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의 작은 도시에 만들었을까 궁금증이 앞섰는데요. 먼저 쿠니타치시의 변천사에 대해 얕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야모부라라는 더욱 생소한 이름을 가졌던 이 동네는 20세기 들어 교육도시를 표방하며 각종 학교를 이곳으로 유치시켰는데요. 그중 가장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 구제국대학 다음 가는 명문 국립대 히토츠바시 대학 역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당시 히토츠바시 대학의 유치에 맞춰 모든 교통망과 상하수도까지 대학가를 중심으로 재정비했다는 것인데요. 구글 지도를 통해 보면 주변 타 지역과는 달리 굉장히 직교 방사형으로 정갈하게 구획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여담이지만 남쪽 출구로부터 방사형으로 뻗은 도로가 마치 중앙의 히토츠바시 대학에 얹어진 지붕처럼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이를 감안한 배치이기라도 한 듯 도로가 모이는 끝점에 위치한 100년 역사의 구 쿠니타치역 역사의 지붕은 도로와 똑같은 각도와 비례를 가진 박공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로 과거부터 교육도시 조성에 정말 진심인 동네였음을 알려주는 재미있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동네 자체에 파친코나 기타 유흥업소의 입점을 강력히 제한하는 도쿄 문교지구 중 하나로 지정될 수 있었고, 덕분에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근처에 청각장애인 학교까지 있어서 마을 자체가 수어를 포함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이닝 스토어의 개점이 손쉽게 통과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만들기의 기본 방향성 역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을 정도죠. 신역사 건설과 함께 진행된 역 앞의 재정비 역시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플랫폼 위로 올라가기까지의 역내의 모든 구역과 상가에 불필요한 경사나 요철을 아예 없앤 건 기본이고, 역 근처의 도로 환경을 정비해서 버스 정류장을 포함한 역 앞을 일방 통행으로 바꾸고, 도로가 간소해진 만큼 도보와 광장을 넓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가 기존 2차선에서 1차선이 되면 그만큼 사각지대가 줄어 장애인의 교통사고 확률은 내려가겠지만, 반대로 운전자들이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차원에서 이를 양보할 정도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에 관심이 많고, 이를 위한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매력적인 동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네요. JR 무사시 노선 쿠니타치역에서 하차해 플랫폼 아래로 내려오면 북쪽 광장으로 나가는 출구의 바로 앞에 스타벅스 사이닝 스토어의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스타벅스의 간판과 함께 스타벅스의 스펠링이 수화로 표현된 재미있는 간판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찾아보니 나라별로 손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제 수화가 아닌 각 나라별 공용 수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스타벅스에 관심이 엿보이는 부분이랄까요? 여기서부터 평탄하게 이어지는 입구를 지나 들어오면 언뜻 보면 여느 스타벅스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매장이 반기는데요. 이 점포의 슬로건은 모두가 나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는 손님과 파트너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어느 한쪽이 아닌 정말 모두의 꿈이 모인 장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사유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근무하는 파트너분들은 청각장애인 그리고 소수의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어를 제1 언어로 하는 매장인 만큼 수화를 통한 인사와 함께 손님을 맞이하며 주문 또한 수어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주문 창구를 포함한 매장 군데군데 수화로 소통할 수 있는 매뉴얼을 두고 있죠. 물론 수화를 모르더라도 비치된 메뉴판을 가리키는 등의 제스처를 통해 음료 커스터마이징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파트너 개개인마다 청력의 정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명찰 이외에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를 알려주는 배지를 달고 계신 것도 특징인데요. 가령 구화가 가능한 파트너일 경우 얼굴을 보고 말해주세요 등이 있으며 수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매장이지만 그것이 또 특수성을 띠면 안 되기 때문에 여느 매장과 마찬가지로 주문이 가능하도록 음성으로 소통이 가능한 파트너 역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어로 소통해야 하는 매장이 아닌 수어로도 소통할 수 있는 매장인 셈이죠. 때문에 한켠에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손님들에게 오늘의 수화 표현을 알려주는 곳도 있으며 만에 하나 소통이 힘들 경우 주문 내용을 글로 써서 전달하는 것 또한 가능했습니다. 매장의 인테리어 역시 일반적인 스타벅스에서 보던 아트웍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일러스트레이터 카도 히데히코의 작품으로 잠깐 그에 대해 소개하자면 어릴 적 어머니 아버지와 소통하기 위해 그림을 그려온 것이 그대로 작가로서의 세계관으로 이어져 작품을 통해 농인과 청인을 연결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인데요.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이닝 스토어의 성격에 맞게 커피 또는 주문에 관련된 수화 표현을 알려주는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어와 일본의 수어는 그 뿌리가 같지만 몇몇 단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니 수어에 능숙하신 분들은 그 차이점을 발견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로 가도 결국 스타벅스는 굿즈에 약간 진심인 기업이긴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머그컵 역시 빼놓지 않고 진열되어 있는 것도 친숙하죠. 하지만 매장의 간판이나 인테리어, 굿즈보다도 이곳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건 역시 여기에서 근무하는 파트너분들일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이 동네에 방문한 목적은 스타벅스가 아니라 이전에 소개드렸던 타치카와의 후지 유치원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이제 와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살면서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나 밝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제대로 보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인 이곳의 점장님 역시 한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밝히길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이들에게 이렇게나 다양한 표정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방문 당시에 저로서는 판단할 수 없었어서 한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또 찾아봤습니다.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평소보다 인용문이 많은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고에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배려의 대상이다라는 언뜻 보기에 너무나 익숙한 말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의 취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지식만으로는 이로 하여금 결코 그들을 동등한 입장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회로애락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동정심이 앞서 그들의 슬픔만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때문에 우리와 다른 그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를 우리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로의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점에서 이곳 스타벅스 사이닝 스토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심 차원에서 설립된 매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앞서 밝힌 이곳의 슬로건 모두가 나다울 수 있는 공간에서도 이를 알 수 있죠. 스타벅스 리저브가 스페셜티 커피의 대중화를 최우선으로 모색하는 매장이라면 스타벅스 사이닝 스토어는 장애인들을 똑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분법적 구분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모색하는 매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에서 이룬 성과들이 전국에 퍼져있는 장애인 고용 지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하죠. 정말 스타벅스 그리고 쿠니타치시가 장애인 처우 개선의 진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자주 와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도쿄 서부의 작은 도시 쿠니타치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번째로 이곳을 방문하는데요. 매년 이때쯤이면 은행과 단풍이 굉장히 예쁘게 물드는 동네이기 때문에 가을마다 와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쿠니타치시의 옆에는 도쿄 서부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타츠카와시가 있는데요.
도쿄 근교의 신도시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동네이기 때문에 쿠니타치에 오시면 타치카와시와 묶어서 함께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기존의 영상 분위기보다 좀 더 잔잔하게 흘러가서 지루하게 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도 서둘러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